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이 가지는 치명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험이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보험 가입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이거를 잘 대응을 해야 그나마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보험은 이제 장기 상품 이야기 하는 거죠. 태아보험도 장기로 들고 우리가 성인 3대 질병 보험 가입해도 다 장기로 가잖아요. 이런 장기 상품이라서 화폐가 치열하게 장기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래서 잘 가입했다라고 가입을 해도 나중에 보면 쓸모 없어지는 보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통계 데이터 한번 참고해보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그리고 결국 대안이 뭔가, 그런 부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세요. 자,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과거 10년 통계가 2014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년 평균 약 1.8% 정도 나오더라. 이게 2014년부터 그리고 이게 2023년 9월이거든요. 물가가 안 오른다 뭐 한참 그러다가도 또 뭐 전쟁 나고 이렇게 하니까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년 장기를 두고 보면 한 2%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0년 평균 보면 2.4% 정도가 나오고요. 30년 평균 보면 3.0% 정도가 나옵니다. 차츰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2%대는 유지할 것 같다.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면 한국은행 물가 목표가 2%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2%,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이 2%란 얘기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이 정도 목표치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좀 낮을 때도, 물가가 좀 높을 때도 일단 평균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한 2% 정도로 잡고 계산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 화폐가치 하락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가 상승률이 2%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의 100만 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67만 원, 30년이 지나면 54만 원 정도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30년이 지나면 약 절반가량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각국에서 막 전쟁이 또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식량 문제 같은 거 생기고 뭐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모르는 거죠. 만약 3%가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 4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태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워낙 긴 시간으로 가입하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30년이 지났다라고 쳐보면요, 진단비의 절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토막 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때 진단비 5천만 원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30세가 되면 2,500, 60세가 되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아 때 진단비 1억 정도 준비를 해야 30세가 되면 5천, 괜찮죠? 60세가 되면 2,500 정도 됩니다. 그럼 암 진단비 한 이 정도 준비하면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60대 이쯤에. 근데 이걸 준비하려면 태아 때 이만큼 준비해야 되고,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 심장 쪽 진단비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하면 결국 비싼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가 비싸지면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정 전체의 보험료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려면. 그러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보험은 다 해지된다. 그래서 보험 10년 유지율이 10% 안팎이다.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보험료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가려면 너무 많은 자금을 일찍부터 비싸게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험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덜 중요한 거를 다 삭제하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 더 중요한 거에 진단자금, 그런 것들을 조금 늘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덜 중요한 거 다 삭제하자는 거예요. 제가 2+1만 말씀드리는 게, 실비는 어차피 실비대로 가고 3대 질병 진단비만 충분히 잘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암 진단비 충분히 준비하시고, 뇌 쪽, 심장 쪽 진단비도 중증을 대비하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 정도만 준비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왜냐, 실비가 있으니까. 병원 치료비 대부분은 그걸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수술비, 입원비 뭐 그런 특약들 최대한 다 삭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도 대폭 줄이면서 중요 보장만 집중해서 가입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다른 특약까지 다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보험료 너무 비싸지고요. 결국 중요 담보들을 충분히 가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한번 보세요. 암진단비, 뇌심장 쪽 진단비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보시면
터무니없이 작다라고 생각될 만큼 가입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본 많은 경우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덜 중요한 거 다 삭제하고 핵심만 유지하자. 2+1이 가장 유리하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갱신형 하면 되지 않냐? 갱신형은 문제는 갱신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죠. 주로 언제 갱신돼요? 정말로 우리가 그 보장이 필요한 시기, 노후 시기에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실비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다른 진단비 같은 것도 갱신돼서 그때 더 비싸지고 하면 그때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지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보험을 끊어서 2번에 걸쳐 나눠가는 수밖에 없다. 그냥 성인보험 가입할 때는 비갱신형으로 한 번 충분히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녀 같은 경우 워낙 길잖아요. 태아 때부터 80세까지 준비하려면 2번에 결국 끊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려서부터 100세 상품을 그냥 준비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좀 크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너무 비싸지고 끝까지 유지 못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0세 만기로 어린이 보험 하나 준비해서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고 20대 중후반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다. 갈아탄다. 새로 하나 가입한다. 그런 플랜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20대 중후반에 못 하셨으면 40대 되기 전에 보험을 재정비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30대까지라도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실비보험료 오르는 갱신폭을 봤더니 40대부터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0대부터 이제 출산하고 나서 병력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는 시기. 그래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을 리모델링을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건 20대 중후반 건강할 때 잘 준비하시고, 그때 놓쳤으면 30대에는 웬만한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화폐 가치 하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